여러분, 혹시 요즘 감기에 걸리면 잘 안 떨어지고 끈질기게 오래가는 것 같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더 오래 기침하고 콧물도 주르륵 흐르고 몸살 기운도 쉽게 가시지 않고 말이죠. 독한 감기약을 먹어도 소용없는 것 같고 도대체 왜 이렇게 감기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 건지 답답하고 지긋지긋하셨죠? 마치 감기가 제 몸에 딱 붙어버린 것 같아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그 미스터리를 시원하게,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즘 감기가 왜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무는지 그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재미있고 흥미롭게 아주 자세히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건강한 여러분의 일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이 가득할 겁니다. 자, 요즘 감기가 오래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바이러스들의 총공격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 몸이 튼튼한 성인데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 군단이 사방에서 동시에 쉴 틈 없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 올림픽이라도 열린 것처럼 다양한 종목의 바이러스들이 금메달을 따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전에는 주로 한두 종류의 바이러스가 점잖게 유행했는데 요즘은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줄여서 RSV 같은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한꺼번에 기승을 부리고 있답니다. 마치 바이러스 연합군이 똘똘 뭉쳐 총출동한 것과 같아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이 바이러스 연합군을 상대로 끊임없이 싸워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지어 이들 바이러스 중에는 아주 교활한 녀석들도 있습니다. 특히 리노바이러스는 종류만 무려 100가지가 넘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한번 리노바이러스 감기에 걸렸다가 겨우 회복돼도 며칠 뒤 다른 종류의 리노바이러스가 새로운 전략으로 쳐들어오면 우리 몸은 또 감기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마치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최종 보스를 겨우 물리쳤더니 갑자기 더 강한 중간 보스가 여러 명 튀어나오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미션을 던져주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정신없이 싸우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지쳐버리는 거죠. 바이러스와의 끝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 몸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기가 빨리 떨어지지 않는 게 당연하죠. 이런 바이러스의 동시다발성 공격 현상에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스크를 꼼꼼하게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외부 활동을 최소화했잖아요. 그 덕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흔한 감기 바이러스들도 우리에게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이로 인해 우리 몸이 다양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키울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실전 훈련을 받지 못한 군대가 갑자기 여러 적과 동시에 싸우게 된 상황과 비슷하죠.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들과 싸우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 그만큼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몸의 경험치가 부족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 가볍게 스쳐 지나갔을 법한 작은 감기 바이러스에도 우리 몸이 더 크게 반응하고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회복하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때요? 참 신기하고도 약간은 서글픈 이야기죠? 이렇게 면역력의 공백기가 생기면서 현재 다양한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그로 인해 감기가 더욱 끈질겨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방어력 약화입니다. 아무리 적군이 많아도 우리 몸의 방어력이 튼튼하고 면역 체계가 강인하면 쉽게 물리칠 수 있는데 요즘은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아요. 감기에 걸리면 우리 몸은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이때 충분히 쉬지 못하거나 영양 섭취가 부족하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우리 몸이 마치 지친 전사와 같아지는 거죠. 특히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면은 면역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면역세포 활동이 둔해지면서 면역력이 바닥을 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는 이때다 싶어 더 기승을 부리고 감기는 우리 몸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하죠. 게다가 현대인들의 고질병이자 만병의 근원이죠.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주범이에요.
마치 우리 몸의 면역 군대가 스트레스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전력이 약화되는 상황과 같죠. 직장, 학업, 가정 문제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리 몸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감기가 오래 지속되는 악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이러니 감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면역력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숨겨진 공범들입니다. 감기인 줄 알고 버텼는데 사실은 다른 문제들이 감기를 더 오래 끌고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흔히 감기로 오해할 수 있는 질환들이 감기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감기 회복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후비루증후군입니다. 이거 이름이 좀 어렵고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증상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할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코나 부비동에서 콧물이 너무 많이 생성되어 목 뒤로 줄줄 넘어가는 현상이에요. 마치 코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콧물이 목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죠. 자려고 누우면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간질간질해서 끊임없이 기침을 유발하고 심할 때는 구역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특히 만성 비염이나 축농증부비동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후비루증후군이 감기를 더욱 끈질기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친다면 이 후비루증후군을 강력하게 의심해봐야 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 코 막히고 콧물 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자꾸 목 뒤로 넘어가니 얼마나 괴롭고 잠을 방해하겠어요. 숙면을 방해하는 이 후비루증후군이야말로 감기를 오래가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숨겨진 공범은 세균성 2차 감염과 감기인 줄 알았던 다른 질환입니다. 감기로 인해 우리 목과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파놓은 길을 따라 세균이 침투하여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바이러스성 감기였다가 여기에 세균 감염이 겹치면서 증상이 더욱 악화되고 기침과 가래가 더 심해지고 오래 지속되는 거죠. 마치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싸우다 지친 틈을 타서 세균이 뒤통수를 치는 격입니다. 특히 가래 색깔이 누렇거나 초록색으로 변하고 고열이 동반된다면 세균성 2차 감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한 감기인 줄 알고 단순하게 버텼는데 알고 보니 알레르기나 다른 호흡기 질환 때문인 경우도 빈번해요. 예를 들어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증상이 감기 증상과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콧물, 재채기, 기침, 코막힘 등 감기와 거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였다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처럼 감기와 흡사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들도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감기가 오래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예상과 다르게 악화될 때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환절기의 심술궂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요즘처럼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고 공기가 건조하며 미세먼지가 많은 환절기는 감기가 활개치기 딱 좋은 최적의 환경입니다. 기온 변화가 크면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 과정에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건조한 공기는 코와 목의 점막을 바싹 마르게 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더 쉽게 만들고 한번 들어온 바이러스도 쉽게 씻겨 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점막은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선인데 이 방어선이 약해지는 거죠. 게다가 중국발 미세먼지나 국내 미세먼지까지 많으면 호흡기 건강은 더 나빠지고 염증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감기에 더 쉽게 걸리고 한번 걸린 감기도 더 오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감기 바이러스에게 최고의 활동 무대를 제공해주는 것과 같아요.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우리가 쉽게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감기가 끈질겨지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예상치 못한 범인들도 존재합니다. 정말 감기는 여러모로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존재인 것 같죠? 첫 번째 예상치 못한 범인은 바로 단체 생활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이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은 바이러스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감염에 취약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면역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고 개인 위생 관리도 미숙해서 감기에 더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리면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감기를 옮기고 또 다른 바이러스를 달고 오는 경우가 빈번하죠.
이러다 보면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감기에 걸리고 감기가 끊이지 않아 오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어린이집만 가면 감기를 달고 온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예상치 못한 복병은 위산역류입니다. 감기 증상과 무관해 보이지만 위산역류는 만성기침의 의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전형적인 역류성, 식도염 증상 없이 마른 기침만 계속된다면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 목을 자극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특히 밤에 누웠을 때 기침이 심해진다면 더욱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기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고 위산 분비 억제 약물을 복용하고 식습관을 개선해야 기침이 멈춥니다. 커피, 탄산음료, 기름진 음식 등을 피하고 자기 전에는 음식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감기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 몸과 환경의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퍼즐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감기가 왜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지 다양한 이유들을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바이러스의 총공격부터 약해진 면역력, 그리고 숨겨진 공범들인 후비루증후군과 2차 감염, 심술궂은 환절기 환경,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산 역류와 단체 생활의 영향까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얽혀 있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 감기와의 싸움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현명하게 대처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끈질긴 감기를 빨리 떨쳐내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몇 가지 핵심 비법들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엇보다도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기 예방과 확산 방지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비누로 30초 이상, 손가락 사이사이와 손등까지 꼼꼼하게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사람이 많은 밀폐된 공간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나 자신을 보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스크는 호흡기를 보호하고 습도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실내 환경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조한 실내는 코와 목의 점막을 마르게 하여 바이러스 침투를 용이하게 하고 감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실내 습도를 4060% 정도로 적절하게 유지해주세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해주세요. 밀폐된 공간은 바이러스가 오래 머물기 쉬우므로 하루에 여러 번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시에는 스카프나 마스크를 착용하여 차가운 공기로부터 목을 보호하고 호흡기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특히 목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그리고 영양 관리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와 싸우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충분한 잠을 자서 몸의 회복력을 최대로 높여주세요. 성인의 경우 하루 78시간의 수면을 권장합니다. 또한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 등을 자주 마셔서 목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건조한 기관지를 보호하며 가래를 묽게 만들어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몸의 수분이 충분해야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비타민 C와 비타민 D는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 말씀입니다. 감기 증상이 며칠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너무 오래 가거나 열이 심하게 나고 숨쉬기가 어려운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거나 가슴 통증 등 평소와 다른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세요. 자가 진단이나 인터넷 정보 혹은 민간요법에만 의존하다가는 자칫 병을 키우거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감기를 빨리 이겨내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증상 악화를 막고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받고 복용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끈질긴 감기와의 싸움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기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이지만 우리가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도 감기 박사가 되셔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똑똑하게 지켜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감기 예방 수칙들을 꼭 실천하셔서 올겨울은 물론 사계절 내내 감기 걱정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